자, 저희는 첫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가 정말 한국 정치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임기 반환점 어제였죠. 그게 참 묘한 정말 여러 가지 이 변화, 그 다음에 유턴 뭐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 슈퍼 위기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 민주당에서요. 네. 이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발의를 했잖아요. 네네. 처음에는 뭐 8개의 혐의인가 그걸 뭐 수사 대상으로 넣고 어쩌고 저쩌고. 그동안 뭐 지금까지 누가 14개인가 뭐. 14개인가요? 네, 14개. 네, 제가 착각했습니다. 14개 혐의 넣고 그다음에 뭐 민주당과 그밖에 그 좌파 야당들이 특검 후보 2명 추천하면은 그 중에 한 명을 대통령 무조건 네네. 고르도록 돼 있는 그런 독소 조항이 드글드글한 건데 이제 되게 양보하는 것처럼 말이죠. 네. 되게 양보하는 것처럼 이 박찬대가 오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동훈 대표가 뭔가 제안을 해주면 네. 다 조건 없이 무조건 다 수용하겠다. 무조건 다 수용하겠다 하면서 그 기자들이 물었어요. 그래서 뭐 국민의힘 쪽과는 뭐 무슨 대화가 되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더니요. 네. 뭐라고 답을 했냐 하면 뭐 구체적으로 여당 쪽 제안이 있느냐 이렇게 기자들 물었더니 말해줄 수는 없지만 물밑에서 얘기 중이다. 네. 물밑에서 얘기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물밑에서 얘기한 적 1도 없습니다. 물 밑에서 얘기하면 물 먹어요. 예, 물 먹어요. 물 위에서 이 문제 갖고 얘기한 적도 1도 없습니다. 네. 그 박찬대는 헛거봤나 봐요. 예. 뭐 코파다가 헛거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요거는 좀 제가 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어때요? 제가 지난주에 방송에 출연해서 예. 그런 얘기 하죠. 제가 야당의 전략가라면 예. 지금 차라리 정말 그 특검의 범위를 확 줄이고 예. 그리고 특검도 제3자 특검을 해서 하겠다. 예. 그러면 국민의힘이 좀 비난받지 않겠냐. 근데 이제 야당은 그건 못할 거다. 예.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것도 우리 현정님이 화근이시네. 큰 책임이 있는 아니 거니까. 근데 이게요. 네. 별로 의미가 없는 게 14개 중에 딱 이제 2개를 남겨놓은 거 아니에요.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 다음에 명태균 게이트, 네네. 거기에 이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뭐 요거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을 이렇게 막 동요시키려고 진짜 의도를 했다면요. 14개 중에서 국민의힘이 제일 싫어하는 거는 빼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냥 14개를 2개로 줄였다고는 하는데 제일 싫어하는 걸 그대로 남겨놨어요. 그게 바로 명태균 게이트예요. 네네. 그 의원들은 왜 싫어하느냐. 명태균 게이트 하면 김 여사의 공천 개입이 핵심 아닙니까? 네. 잘못하면요. 여당 다 의원들 다 털릴 수가 있어요. 네. 압수수색. 그 야당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현주 누굽니까 김두관 네. 거기도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뭘 했다는 거예요? 그 여론조사 다 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그러니까. 그 이야기했잖아요. 김두관, 이현주 지금 현재 야당에 있는 의원들 또 그다음에 이준석 네. 전부 다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뭐 묘수가 될 수가 없는 게 뭐 국민의힘에서 동요가 1도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네. 명태균 게이트하고 그걸 넣고요. 근데 원래 국민의힘의 그 논리는 뭐죠? 특검은 보충성의 원리다. 네.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일단락 됐는데 뭔가 국민적 의혹이 여전히 살아있고 미흡하고 부족하고 수사 결과가 그렇다고 보일 때 그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서 하는 게 이제 특검 아닙니까? 네. 명태균 게이트는 지금 오늘 명태균 구속영장 청구한다 지금 이런 속보가 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검찰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무슨 특검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진작 만약에 민주당이 했더라면 아마 저는 정치 전략적으로 보면 국민의힘도 굉장히 꽤 어려웠을 겁니다. 예. 자, 대통령은 사과하지도 않고 대통령은 뭐 잘못한 거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 대표는 또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지난 첫 번째 냈을 때 아예 딱 찍어서 이렇게 했더라 그러면 아마 여러 가지 명분 면에서 충분히 동의를 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타이밍을 잘못 잡은 게 뭐냐면 결국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대표가 그동안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요청을 했고 그다음에 대통령도 지난 7일 날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에 사과를 했고 네. 나름대로 이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이제 그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한다고 한들 아마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별로 동요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4명이 이제 동요를 했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그 기조로 계속 갔으면 아마 저는 8명 무너졌을 거예요. 예. 그렇지만 지금 상황은 좀 바뀌었단 말입니다. 네.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아마 관철시키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제는 뭐 특검에 대한 유효성이 제가 볼 때 좀 떨어지는 상황. 왜냐? 예. 이제는 여당 스스로가 이제 뭔가 움직이려고 하고 있고 뭔가 개혁하려고 하고 있는데 근데 단 하나의 어떤 변수는 있습니다. 만약 여당 내부에서 아유 우리 특별감찰관 필요 없어 안 해. 대통령 내가 그런다고 다 믿었어요? 라고 하고 태도를 바꾼다든지 예. 변화하지 않는다든지 그러면 이거는 충분히 아주 치명적인 어떤 제한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우리 바뀔게요. 변화될게요. 라고 이제 선제적으로 뭔가 움직인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아마 별 효용성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요, 이게 이제 14일 아니에요. 14일. 그 목요일에 오후에 본회의를 열어서 요 이제 수정안을 김건희 여사 특검법 안, 세 번째 특검법안 요 수정안으로 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네. 그 전에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그날 의총을 열기로 했잖아요. 네. 특별감찰관 문제가 얘기가 되고 그렇죠. 저는 큰 뭐 이론 깔끔하게 없이 끝나야 돼요. 깔끔하게 그냥 당론으로 북한인권재단 야당 이사 추천과는 무관하게 링크를 해제하고 그냥 추진하겠다 이렇게 입장이 정리될 것 같은데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기자들을 거꾸로 취재해 봤더니 네. 안 해줄 것 같다는 거예요. 뭐 당연하겠죠. 특별감찰관 그 링크를 풀어도 네. 안 해줄 것 같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속으로 잘 됐다. 왜? 아니 특감도 안 하겠다는 자들이 특검을 주장해요? 네. 택도 안 되는 소리 아니야. 특감도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 특검을 하자 그러면 그게 말이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민주당이 아마 이제 딜레마에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냐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탄핵을 주장하기도 어려워요. 이재명은 네. 항상 그랬잖아요. 두 글자만 이야기했지 탄핵을 입에 올리지 못합니다. 왜? 그걸 주장할 기에는 막다른 골목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되지도 않은 건데 네. 막다른 골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탄핵을 주장하는 순간 거기에 어떤 빠져들어가는 거고 지금 개헌을 주장하는데 이게 또 국민들에게 그렇게 썩 어떤 면에서 보면 귀에 들어오는 이슈가 아니에요. 자 그러다 보니 그동안의 강경책들이 지금 점점 하나가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성과물이라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다 보니까 이제 급하니까 이제 특검법을 좀 수정을 해서 지금 예전 특검처럼 그렇게 이제 좀 분치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네. 마침 이때 여당이 스스로 먼저 좀 변화하게 대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이것 또한 타이밍이 늦어버렸어요. 네, 늦었어요. 만약 지난번 두 번째 할 때 그걸 냈으면 제가 볼 때는 아마 이탈표가 더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는 맞습니다. 뭐 용산 뭐 절대 안 바뀐다. 우리 맞습니다. 뭐 한동훈 대표 그냥 저 홀대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뭐 여당 내에서 아니 이거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솔직히 지금도요. 친윤 내부에서도 이 정도 특검은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네, 네? 있습니다. 있어요. 친윤 내부에서도 네. 그래야지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분들이 있어요. 네, 자 그렇지만 지금 한 대표가 주장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이거 좀 우리가 맞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 한동훈 대표 입장은 분명합니다. 야당의 저런 특검 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 입장이 확고합니다. 오히려 친윤 일부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독소 조항이 제거된 것이라면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오히려 친윤 내에서조차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한동훈 대표는 특검법에 대해서는 분명합니다. 특별감찰관으로 모든 게 되는 건 아니겠죠. 아니겠지만 일단 특별감찰관을 이 추진을 해서 실현을 시킨 다음에 정말 특검이 꼭 필요한지 아닌지 그건 정말 엄정하게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이 특별검사 이거는 정말 터무니없는 택도 없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그걸 또 할래다 도저히 안 되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저는요 오늘 이게 왜 특검법안 수정안을 냈는가 그 원인은 간단합니다. 지난 토요일 집회가 폭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폭망해서 이렇게라도 한번 해보려고 수를 쓴 거예요. 장외는 안 되겠다. 네. 이런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근데요. 제가 듣기로 일부 지금 친윤의 중진들이 지금 일단 대통령실에서 이제 이 고리를 끊어냈다 뭐 했다고 이제 보도는 됐지만 그거 아니다.
뭔 소리야? 우리 입장 바뀐 거 없다. 특별감찰관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신 모양이에요.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제발 정신 좀 차리십시오. 지금 상황이 어떤지 모릅니까? 네. 지금 예를 들어서 특감으로 막을 수 있는 걸 특검도 못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게 도대체 뭐라고 특별감찰관이 왜 이걸 안 한다는 겁니까? 그럼 감시를 안 받겠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무슨 이런 지금 뚱땅한 짓 같은 이야기를 지금 기자들한테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분들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국면 어디서 뭐 딴 데 있다 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아까 그 현정님 아재 개그로 감 떨어지는 분들. 감 많이 떨어져서 감이나 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분들이 있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지난 14일 날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토론할 필요도 없어요. 토론 왜 합니까? 이미 다 돼 있는데 만장일치로 통과해서 특별감찰관 우리 임명하겠다. 그리고 우리 추천하겠다. 네. 자 민주당도 대답해라. 라고 공격적으로 나가야 돼요. 그럼요. 그래야지만이 이제 이 흐름을 타지. 그걸 뭐 왜 하냐. 우리가 뭐 인권법 언제 북한 인권 그렇게 중요시했다고 그냥 고리를 걸었고 아무도 상관도 없는 걸 갖다가 그렇게 고리를 걸어서 지금까지 임명 안 하게 하는 거. 국민들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안 하는 거 보니까 저게 또 거짓말인가? 이렇게 좀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정말 감 떨어지는 얘기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고 오늘 보니까요. 또 속보 같은 게 윤 대통령 임기 후반기에 양극화 타개 전향적으로 노력하겠다. 오늘 아침 대통령 본인이 주재한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요. 양극화 문제 해결을 임기 후반기에 중점 과제로 설정을 했다. 네. 이것도 상당한 변화 아닙니까? 네. 이게 지금 한동훈 대표가 그토록 주장해왔던 격차 해소예요. 격차 해소. 네. 이게 어찌 보면 보수 정권에서 쓸 수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진보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네. 양극화 해소. 그러니까 대통령도 이렇게 변화와 쇄신의 길로 들어섰어요. 들어섰는데 일부 감 떨어지는 분들은 그냥 옛날에 감각에 젖어가지고 거기서 꼼짝달싹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냐? 수구예요. 수구. 네. 수구가 지킬 숫자의 옛 구자 아니에요? 네. 옛날 거를 그냥 지키는 수구가 되는 거예요. 주로 강원도하고 저 울산 감이 많이 떨어졌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뭐 추측하십시오. 네. 강원도 쪽하고 울산 쪽 감이 좀 많이 떨어졌다는 이야기 있으니까 그분들은 빨리 좀 감 좀 드시고 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지금 이번 주에는 집중적으로 하여튼 이재명 대표 문제를 하여튼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재명 대표와의 공격. 오늘 보니까 진종호 최고위원이 감독님 그 사진 하나 찾아주시겠어요? 진종호 맞아요. 최고위원이 지금 법원에 가서 지금 재판 공개를 요구를 하면서 지금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재판 공개 그다음에 이게 사실은 글쎄요 이제 뭐 이 재판부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여당이 똘똘 뭉쳐 있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뭐 재판부도 영향을 덜 받을 텐데.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야기를 오늘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방송을 듣다 보니까 윤상현 의원은 말이죠. 본인은 이재명이 80만 원 선고될 것 같다. 제가 이런 귀를 진단을 의심했어요.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귀를 의심했어요. 네? 귀를. 네? 아니 이재명 그렇게 도와줄 일 있나요? 가만 보니까 윤상현 의원하고 이재명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네. 인천이 지역구다. 인천의 지역구잖아요. 뭐 그래서 뭐 동병상련인가요? 네. 아니 그 이재명 아니 여당의 중진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요. 그 판사들이 야 여당 중진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그렇게 뭐 판결문 써도 되겠네? 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 제가 볼 땐 참 이게 웃기는 분이 아니 뭐 야당에서 그런다면 뭐 자기들 글쎄요. 바램을 이야기한다면 이해가 하겠습니다. 근데 당대표 선거까지 나왔고 본인은 뭐 대단히 뭐 아주 그냥 참 윤 대통령과 각별하게 불러서 또 자주 또 밥도 먹고 했다는 분이 아침에 배승희 이 변호사 진행하는 YTN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재명 대표 80만 원 선고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 듣고 아니 본인이 판결을 봤습니까? 아니 본인이 판사예요? 그러니까요. 네? 진짜 인천에서도 감 떨어졌네요. 인천감도 떨어지네. 인천감도 떨어졌네요.
아니 설사 본인들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지금 공개적으로 특히 여당의 중진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편들어주는 이야기를 합니까? 근데요, 제가 좀 제 주변에 있는 법조인들 여러 명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저분은 정말 대단한 실력가다 이런 분들에게 한번 쭉 여쭤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 이구동성으로 돌아오는 공통 답이 있었어요. 네. 뭐냐면 판사가 이재명을 살려주려고 해도 벌금 80, 90 이런 판결문은 못 쓸 거다. 아예 쓴다면 무죄를 쓰지. 네. 아예 무죄를 쓰지 80, 90은 절대 못 쓸 거다. 이게 제가 여쭤본 그 법조인들의 한결같은 답이에요. 네. 근데 윤상현 의원은 뭐 본인이 법률가도 아니지만 왜 저런 얘기를 해갖고 이재명 좀 거들어 주는지 모르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참 최근에 뭐 한동훈 미워서 이재명 찍겠다는 분이 있질 않나. 또 거기에다가 또 이렇게 이재명은 80만 원 선고돼서 살아날 거다는 분이 있질 않나. 네. 왜 이러는 겁니까? 진짜? 그러니까요. 예? 누구를 돕는 거예요? 자, 뭐 항상 그런다면서요. 우리 똘똘 뭉쳐야 된다고 이야기한 분들 그분들 아니에요? 우리가 단일도 행사해야 된다는 분이 그런 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쪽에 계신 유튜브 하는 분들이 맨날 입만 열면 이야기하는 거가 네. 분열을 한다고 그러고 우리 보고 뭐 분열주의자 이야기하는 분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왜 그런 이야기하죠? 지금요 멘붕이 온 거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변화와 쇄신의 열차에 탑승을 했단 말이에요. 예? 탑승을 하니까 이분들이 약간 좀 멘붕이 온 거죠. 네. 예. 참 좀 이해할 수 없는 참 이 행동들을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이라도 뭐 판단은 뭐 속으로는 그렇게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대중들에게 저렇게 이야기하고 하면 판사들도 여당에서 저렇게 인식하고 있구나. 내가 뭐 80만 원 때려도 큰 문제가 없겠네. 네. 이 야당도 그럴 거 아닙니까? 봐라, 그렇죠. 윤석열이 저렇게 80만 원 한다는데 지금 뭔가 뭐 지도 아는 게 있지 않겠어? 뭐 이렇게 지금 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분위기를 몰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네. 저는 그런 이야기를 저렇게 방송에 이야기한다는 거는 참 이 도대체 정치를 하루 이틀 한 분도 아니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또 누구를 도와줄 것인가?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참 기가 막히고 말이죠. 그러니까요. 예. 예. 참 오선 의원 간단한 저기가 아닌데 네. 엄청난 내공이 쌓였을 네, 참 왜 그러시는지. 예. 오늘 보니까요, 이 성남 FC 이 사건 지금 심리하고 있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요, 이 재판장이 이 직무대리로 발령을 받아서 공판 중인 직무대리 검사에게 퇴정을 명령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 소송 이게 지금 이 사람이 부산지검 검사였는데 지금 직무대리로 봐서 이제 지금 현재 소송에 관여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네. 자, 그랬더니 이 직무대리 발령한 게 검찰총장의 검사에 대한 인사권이 없다. 뭐 이런 주장을 하면서 판사가 검사한테 나가라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검찰도 다 검사들이 다 퇴정해 버렸던 모양인데 집단 퇴정해 버렸던 모양인데 이건 소송 지휘권 남용이다. 라고 이제 했는데 요즘 법원이 꼬름합니다 진짜. 좀 이상하네요. 좀 이게 지금 보니까요 요즘 법원이 꼬름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자꾸 네. 여당 내에서 명분을 만들어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왜 여당 내 자꾸 이런 명분을 만들어줍니까? 예? 자 어쨌건 지금 대통령 기자회견을 해서 오늘 그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조금 추락세가 둔화했습니다. 예. 윤 대통령에 대한 멈췄어요. 추락세가 전주 대비 0.1%포인트만 내렸고 또 TK 지역에서 7% 상승하고 조금씩 그래도 뭔가 내려가는 게 조금 브레이크가 걸린 것 브레이크가 같습니다. 걸렸어요. 예. 예. 근데 이게 확실하게 브레이크 걸리고 이제 브레이크 걸린 것만 만족하지 않고 예. 다시 상향 그렇죠. 곡선을 그리기 위해서 반등을 해야죠. 이제는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예, 행동이 필요해요. 실천 행동. 이제 국민들이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말은 했는데 뭐 할 거니? 이거 지금 물어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첫 번째가 인사쇄신입니다. 예. 지금 뭐 문재인 인사들 인사쇄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윤 대통령과 지금 제일 사실은 여당의 지지율 빠지는 게 바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갈등이에요. 예, 맞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아마 이번 주 목요일 날 미국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서 아마 가면 잘 되면 말하라고 지금 미국으로 건너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도 있어요.
그 골프 연습도 열심히 네, 하신다고 뭐 골프 그러대요. 연습 최근에 예. 뭐 했다고 하는데 음. 어쨌건 그런 식으로 좀 이게 친분을 쌓고 돌아오시면 바로 저는 한 대표하고 회동해야 된다고 네, 봅니다. 그럼요. 회동해서 예. 지금 경제 안보 문제가 심각하니까 음. 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 적극적으로 해달라라는 네. 것들을 하면 저는 올라가요. 예? 올라갑니다. 좀 이제는요. 이제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습니다. 네. 정말 대통령도 본인이 공적 관계에서 뭐 이야기하셨잖아요. 일을 하다 보면 가까워진다. 음. 지금 이 민생과 안보만큼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런데도 뭐 아유 제하고나 뭐 겸상 안 해 이런 거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예. 지금은 당 대표와 대통령과의 관계로 만나는 거예요. 검사 선후배로 만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꾸 이런 식으로 그 사이가 안 좋으면 사람들은요 이 검사라는 직종에 대한 기본적인 회의감들이 많이 들어요. 맞아요. 갔다 오면 예. 저는 바로 이 회동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 이거를 정말 당과 함께 네. 찾아내야 국민들이 아 이제 여당이 정신 차렸구나. 네. 후반전엔 경제와 안보로 가야 됩니다. 예, 경제 안보. 예, 예, 민생 격차해서 경제. 지금 대통령 예. 이야기했지만 이 부분 관련된 어떤 대책 예. 그리고 경제 안보 지금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음. 아 트럼프가 어떻게 할까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뭐 굉장히 압력을 넣고 있는 모양인데 굉장히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이런 불안감들을 외교와 안보로 외교 안보로 일단 국민들 안심을 하고 국내적으로는 경제 문제로 국민들을 좀 안심을 하는 이렇게만 하면 저는 집권 여당 동력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저 22.3인데요. 네. 그렇게만 하면요. 한 달 내로 30 뚫어버려요. 네. 제발 좀 예. 지금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동안은 타이밍을 많이 놓쳐왔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국민들이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지금 하여튼 이 문제에 좀 집중해서 해야 된다는 좀 간곡한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